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은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의 첫 번째 단계가 정원이라는 게 오히려 역으로 들었어요. 저처럼 이제 사람이 이런 새와 함께 사는 방법이 세상에 새를 가두는 게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가꾸는 거라는 그 시인 박준의 광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많이 와닿았고 그거를 풀어내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비롯해서 한 곳에서 온갖 이런 생명들을 초대하고자 하는 게 이 정원의 전체적인 컨셉입니다. 네, 정원은 저희 좀 많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제 입구도 한 곳이고 출구도 한 곳이에요. 들어오시면서 한 가운데 메인에 지금 보시면 디딤판들을 두었는데, 이 모양이 지금 그 울산의 간절곶을 많이 생각하고 모티브를 따서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울산의 원초적인 자연이 이런 간절곶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간편한 도시의 재료로, 콘크리트 재료를 통해서 모양을 구현내고자 했습니다. 꼭 이 디딤판을 한 번씩 뒤져보셨으면 좋겠고, 뒤져보시면서 보이는 풍경들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유의해서 한번 뒤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하고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들, 이제 이런 거의 시작이 결국에는 자연의 훼손과 또 숲의 훼손에서 비롯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이 정원을 조성하게 됐고요. 이런 그 자연과 숲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런 소중함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어진 이 70제곱미터의 공간이 상당히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공간을 이렇게 쪼개거나 분할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한 번에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좀 과감하게 접근을 했었고요. 미러벽을 통해서 어떤 숲의 깊이감과 넓이감 이런 걸 좀 주고자 했고, 거울벽이 일종의 극장의 스크린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요. 좋은 정원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의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라던가 좋은 디테일, 특이한 식물들을 사용해서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관찰자에게 어떤 경험을 전해줄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제가 그동안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디자인으로 한번 제안해보자. 태화강에 좀 더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로 좀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정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되게 햇빛이 많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조금 더 있는 시간대나 아니면 오후 시간대 이렇게 벤치에 좀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원을 좀 바라보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이 떠 있는 고래처럼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정원을 감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꾸미게 됐습니다. 정원 안쪽에 동선도 많이 만들어 놓고 쉴 수 있는 벤치 형태의 디자인을 좀 많이 가미를 해서 그늘을 좀 조성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굳이 이제 식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서 연출되는 부분도 좋긴 하겠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스타일로 좀 디자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 같은 경우도 그런 대나무의 그린 느낌이랑 그 고래 등에 들어가 있는 셋업류의 그린 느낌이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좀 화려한 꽃들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심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여기 말고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보시고 여기서는 편안하게 그냥 쉬었다 가시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죠. 제가 미술 전공이다 보니까 정원을 꾸미는 가드너의 느낌보다는 하나의 그 식물을 이용한, 조형물을, 상징물을 이용한 약간 작품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으려고 했던 정원은 태화강이었어요. 도시가 발전을 함에 있어서 강이 주는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발전함에 있어서는 태화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태화강의 발원지,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정원에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여기 입구에 보시면은 좀 큰 돌들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태화강의 발원지인 모습의 그런 러프한 모습, 그런 걸 담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강 주변으로 모여서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듯이 이제 이런 휴게 공간은
발원지 마지막 모습에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은 이제 사람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울산 하면은 이런 철제가 유명하듯이 이런 철제 프레임도 그거에 하나 생각해서 시설물을 디자인한 거고요. 포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시면서 보면 점점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어쨌든 제가 주제가 자연을 담다기 때문에 이런 여기 앉아서 그런 저런 자연의 모습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여긴 약간 오픈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들어오면서는 집중해서 올 수 있도록 차폐를 했습니다. 정원이라는 거는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식물들을 이용해서 사계절 변화를 느끼면서 그 안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으면 좋고, 정원은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적인 수는 없고 이런 식재 이런 게 디자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은 자연의 틈 간원이라는 작품이고요. 간원의 간은 이제 인간, 시간, 공간을 바라보는 원이라고 해서 자연이 만들어낸 틈을 바라보는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빠르게 지구의 공간을 개발을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면서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쓰다 보면 자연의 틈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요즘 나타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저런 기후 변화나 재난이나 이런 걸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연과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정말 태화강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식물이 주인공인 정원을 좋아하는데요. 앞으로도 멀었지만 식물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싶고, 그 오징어 게임의 어떤 오영수? 그분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처럼 이 길을 오래 걸어서 어떤 경제에 이르르는 아름다운 그런 정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정원이라는 이 작은 틀에다가 자연을 어떻게 담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도심 속에서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연이 이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게 파괴된 거를 초반부에서 이제 표현하고자 했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섹터로 이제 제가 조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자연은 이렇게 황폐화된 자연의 모습을 이러한 빌딩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앞에 이 게이트라고 해야 되죠. 큰 문주에서는. 그리고 하부에서는 우리 강에 메말라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물을 담지 않고 그냥 강돌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 단을 일부러 이렇게 형성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온림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 우리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을 가장 높은 곳에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끝부분에 어떠한 이런 울타리라고 보셔야 되겠죠. 저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연에 인간이 이제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저쪽 벽에 담았습니다. 돌아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내려가시면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가꿔야 되고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저쪽에서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미래의 자연을 정원을 보시고 다시금 이렇게 돌아 나오시면서 현대의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었다는 걸 한 번 더 보시면 자연에 대한 소중함 그런 걸 한 번 더 일깨울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미래의 자연을 어떻게 가꿔야 갈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돌아 나오면서는 반성의 시간, 조금 강한 메시지를 던져봤습니다.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자연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연을 좀 더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고, 사실은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동반자로서 보는 관점을 좀 가지고 싶었고, 저희 학교에서 약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기도 했고요. 그런 관점을 가장 잘 녹이고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한국의 고유 사상인 천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천지인이라는 걸 바탕으로 좀 디자인 모티브를 뽑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천지인의 상징이 이제 원과 원, 즉 하늘과 이제 사람과 세모, 사람이 세모고 세상이 네모잖아요. 그런 거를 좀 녹여볼까 하다가 그것만 하기에는 뭔가 천지인이라는 감성을 정원이라는 걸로 사람들한테 직접 느끼게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시라는 부분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시적인 감성과 시에 나오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풍경들이 되게 저희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되게 편안한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이랑 같이 되게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에 보면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구절이 나와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그 풍경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데 그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져와서 정원 자체에 아예 노을과 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정원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부드러운 분위기와 되게 섬세한 되게 시에 보면 이제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데 그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원에서도 시작과 끝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되게 섬세한 시적인 언어 같은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 놓고 싶어서 그런 연출을 되게 많이 했고요. 입구부터 이제 시작하는 동선 자체는 이제 근데 그런 동선과 대비되게 되게 직선적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시에도 보면은 되게 저희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이나 그냥 저희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냥 부드럽고 편안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철근과 콘크리트를 써가지고 되게 곡선에 이제 노을과 달이 지는 듯한 노을은 지고 이제 달은 떠오르는 듯한 산속에 떠오르는 듯한 그런 형상을 벽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연은 담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같이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좀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이제 인공적인 구조물과 밑에 초지 느낌의 이제 자연을 되게 그 대비감을 줘서 구축적인 건축물의 느낌이 나는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그 중심에 배치를 하고 이제 그 초지 느낌이 나는 이제 조경 그 식재를 이제 만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인공 구조물이 그 자연을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부서지고 이제 그 낡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처음으로 딱 그 받는 인상이 이제 그런 인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과정에서 현대 기술이 들어간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인공 구조물들도 그 자연 앞에서는 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약간 이제 그런 자연에 대한 그런 경외심 이런 걸 좀 담고 싶었습니다. 콘크리트라는 소재가 이제 저희 정원 뭐 이렇게 박람회나 이렇게 일반 그런 주택 정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이런 물성에 대한 이렇게 부셔진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이 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물성의 형태에서 오는 그런 이제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이제 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관람 방향으로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 콘크리트가 주는 지면에 닿으면서 부셔지는 듯한 느낌, 연출된 느낌을 이제 첫 번째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부에는 제가 그 스테인리스 소재 그 슈퍼미러를 이제 벽면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많은 식재를 뭐 하지 않고서도 그런 벽면이나 이제 바닥이 반사됨을 통해서 자연의 그런 무한한 확장력 그리고 되게 넓은 느낌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외심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슈퍼미러에 이제 비친 모습을 보시면 되게 자연은 무한 확장되는 느낌을 받지만 반복되는 그 본인의 모습은 되게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자연을 그 대하는 이제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안에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외로 많이 이렇게 가족들이나 연인끼리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진으로 뭔가 추억을 남기는데 그때 이제 사진이 없을 때는 기억 속에 이제 그게 누구랑 여기 갔었지라고 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아무리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각기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상황들이 하나하나 이제 프레임처럼 겹쳤을 때 또 다른 추억이 만들어진다.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좀 정원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모티브라고 하면은 이 지금 식재되어 있는 플랜터와 그리고 그 플랜터 위에 오브제 형식, 실루엣 형태의 이런 나뭇가지들이 이제 계속 겹치잖아요. 그 겹치는 과정에서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런 반복적인 패턴들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종착지가 되는 이 부분에 앉았을 때,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그런 상황들, 그런 거를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좀 컨셉이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한 정원인 텐마루 정원 풍수화라는 정원이고요. 이제 부제로는 실내에서 자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곳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목 안에 작품의 컨셉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그 키워드는 일단 그 벗어남과 쉼, 그리고 움직임과 활력, 그리고 치유, 를 테마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벗어남과 쉼은 이제 저희가 텐마루를 비우고 정원을 비우고 텐마루를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공간의 전이 그리고 내려놓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서 생긴 활력을 정원을 가꾸는 작업대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식물들을 관리하는 어떤 것이 창조적인 행위로 이어지게 하고 또 식물을 돌보는 그 활동이 정원사의 건강을 더 좋게 하는 공간인 어떤 움직임과 활력의 공간으로서의 작업대,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은 바람도 있고 빛도 있고 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인도어 가드님에서 제가 풍수화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내에서 식물이 생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의외로 빛보다 바람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환기가 사람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물 공간에 어떤 주는 물멍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고여있는 물들이 다 식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수분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물을 살리는 햇볕과 물과 바람이 사람에게도 어떤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어 가든의 가능성을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좀 담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와일드 그린 오아시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리트릿이라는 작품명이고요. 공간이 세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큰 잎의 관엽식물들을 사용을 해서 진짜 그린 오아시스에 있는 듯한, 정말 어떤 정글에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잎들의 관엽식물들, 그리고 다양한 색깔 그리고 텍스처, 질감을 가지고 있는 관엽식물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식재를 했고,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자연과 정원과 식물과 관련된 책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조금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 쉴 수 있는, 소파에서 쉴 수 있는 책을 보면서, 그리고 식물들이 내뿜는 그런 음이온이나 산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공간을 마련했고,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공간은 제가 요가를 좀 좋아하는데 요가를 하는 그런 매트를 설치를 해놓고 조금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식물들도 안스리움이나 아니면은 고무나무나 그리고 유칼리 같은 조금 평온을 주는 그런 식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좀 재미있는 욕조라는 어떤 식물 용기 플랜터를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다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서 좁지만 좁지 않은 느낌, 그리고 그런 연출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거울이라는 오브제를 또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식물들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색감, 그리고 텍스처, 그리고 그 사이즈, 잎의 모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원은요, 그 첩첩산중 한국의 산세를 모티브로 한 실내 정원인데요. 저는 이 두 면이 막힌 이 공간에 산속을 거닐면서 마주한 자연 요소들을 레이어링을 해서 이 공간에 표현을 해보았거든요. 그 산속의 그 푸름과 그 청량함은 이렇게 뭐 나무를 통해 가지고 잎이 크고 푸른 나무를 통해서 표현하였고요. 그리고 실내 정원인 만큼 외부에서 잘 쓰지 않는 소재를 선택해서 뭐 이렇게 실이라던가 아크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자연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산세 이미지를 보면 그 근경이랑 뭐 중경, 원경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이 형태를 이 아크릴로 표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실 가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숲길을 걸어갈 때 그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빛들, 그거를 이 실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정원 안에서는 조금 신선한 공기를 마음에 품고 조금 쉼과 안식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즐겁게 정원을 즐겨주시고 부담 뭐 이렇게 작품을 너무 작품처럼 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그냥 보시면 작가로서는 그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